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95페이지. 자, 감귤. 품종은 망감류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온주밀감에만 해당이 됩니다. 온주밀감. 감귤에서 이제 좀 바뀐 게 보험기간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로 추가가 되었다. 그 날짜가 바뀌면서 자녀 수확량 비율도, 수확기 잔존 비율도 바뀌게 되죠. 그 차이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감귤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첫째가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 과실손해보험금은 주계약입니다. 주계약. 과실손해보험금은 주계약. 두 번째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손해액이 자기 부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이 있어요. 과실손해 추가보험금. 얘는 주계약이에요? 특약이에요? 특약이고요.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 보험금. 얘도 특약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나무손해 보험금. 얘도 당연히 특약이죠. 그러니까 감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려 4가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네요. 과실손해보험금은 보장기간이 12월 20일로 되는 거고, 얘는 이제 12월 21일부터 해서 2월 말까지고,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험금이 원래는 2월 말이었는데, 원래 이 감귤이 계약기간이 발악이 4월달이죠. 1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4월 말로 바뀌었다는 거. 보험기간에 변동이 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은 우리가 그 앞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보험금 산출식이 가피자였는데 그 가피자를 풀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손해액 개념이 나오는데 농작물 중에 손해액을 쓰는 거는 두 품목밖에 없어요. 감귤하고 옥수수. 그래서 얘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빼서 산출을 하고요. 과실손해 추가보험금은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았다면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뭐보다 커야 돼요? 자기 부담 금액을 보다 커야 되겠죠. 손해액이 자기 부담 금액을 초과하면 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인데 이때의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 몇 퍼센트? 10%.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과연 이 피해율이 수확 전 피해율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게 논란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나중에 한번 복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도 손자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 나무손해보장은 다 아시다시피 가피자예요. 자, 그러면 이 과실손해보험금 하고요.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얘가 주계약이고 얘가 특약이잖아요. 근데 이때 주어지는 가입금액은 얘하고를 합쳐서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봐요. 그렇다면 이때 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 자기부담금이 만약에 손해액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남아있는 자기부담금액이 있겠죠.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보험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손해액이 1,000만 원, 자기부담금액이 2,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 남는 1,000만 원이 이때 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자기부담금액은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은 남아있는 자녀 자기부담금액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산출을 할 때는 주계약에서 피해율을 주계약에서 자기부담 비율 뺀 거하고 0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값에다가 가입 금액을 곱하는 게 결국은 자녀 자기부담 금액 구하는 겁니다. 왜 얘가 자녀 자기부담 금액인지 아시겠죠? 얘의 가입 금액과 얘의 가입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가입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부담 금액도 여기서 주고 남은 게 있으면 여기 주고 여기 보험금을 받았다면 얘는 당연히 얼마가 나올 거예요? 0원이 나온다는 거.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손해액이 뭐냐? 손해액. 이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 뭐가 된다? 피해율이에요. 피해율. 자기부담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결국은 가입 금액을 앞으로 몰아버리면 가피자죠. 자, 가입 금액 다 가지고 오면 가입 금액 곱하기 여기는 뭐가 남아요? 피해율이 남을 거고 여기는 뭐가 남아요? 자기 부담 비율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피자예요. 결국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뺐다는 말은 뭐와 동일하다? 가피자와 동일하다. 그러면 가피자로 하지 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하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가입 금액은 주어졌겠죠. 가입 금액은 주어졌으니까 뭐를 구하면 돼요? 피해율을 구하면 돼요. 피해를. 그럼 피해율을 구할 때 이걸 이제 평수 미평으로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수확량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수확량 조사할 수 없어요. 얘도 보면 평년 수확량을 구하지만 조사 수확량이 없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에다가 마이너스 1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라는 것이 조사 수확량이잖아요. 세 사람 알아들었다 방금. 세 사람 알아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평년 수확량을 구하려면 A값 구해야 되죠. A값이 뭐예요? 과거 평균, 과거 5년 동안의 수확량 평균이잖아요. 근데 얘 과중조사 하지 않죠. 얘는 왜 과중조사를 못하느냐 하면 이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수확량을 제한해요. 어떨 때는 수확량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아예 감벌을 시켜버려요. 그냥 과수원을 그냥 다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수확량을 계약자가 임의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조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확량 산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 자체를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감귤 하잖아요. 감귤에 우리 망감류는 종합과수로 와서 수확량 조사 하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수확량 조사가 의미가 없으니까 무게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없으니까 수확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평년 수확량에다가 1- 피해율을 적용을 하면 평년 수확량의 피해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감수량이 나오겠죠. 평균값에 피해 입은 게 나오니까 감수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평년 수확에서 감수량을 뺐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돼요? 수확량이잖아. 얘를 대체적으로 쓴다고. 수확량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6명이 이해했다. 6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확량 조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예 기준값에다가 피해율을 이용해서 산출을 한다고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평 곱하기 이름은 평이죠. 그럼 평 곱하기 피해율이면 이게 뭐예요? 평년 대비 감수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평년에 1000kg 했는데 피해율이 30%면 300kg가 줄어든 게 나오겠죠. 그럼 기준값에서 감수량을 뺐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될까요? 이걸 수확량으로 본다니까. 조사 수확량으로 본다니까. 그리고 얘는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이 50% 비교를 할 때도 얘는 평년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피해율하고 평년 수확량이 50%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평년 수확량의 피해율이 곱해지게 되면 무조건 평년 수확량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 다른 거하고 똑같이 맥스. 평년 수확량 곱하기 1-피해율하고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뭐로 한다? 과거 수확량으로 하고 이 각각의 과거 수확량을 평균값을 낸 게 A가 되는 겁니다. 2-1에서 더 보충을 하시고 일단은 2-2에서의 개념은 얘는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구나.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떤 방법으로 피해율을 산출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무게 조사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개수 조사도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안 해요. 그래서 독특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율을 산출을 합니다. 과실의 피해율을. 그러면 이 감귤의 보험기간을 살펴보면 감귤의 보험기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게 이제 주품종 수확기. 여기 이전이 수확 전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수확기가 될 거고, 그죠? 여기 몇 월 며칠까지? 12월 20일까지. 그러면 수확기 시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더불어서 바로 피해율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수확 이전에 발생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수확 전 사고 조사 피해율이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수확 전 피해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품종 수확기 이후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때는 과실, 손해, 피해율. 원래 명칭은 과실 손해조사 피해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수확 전 피해율도 개시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합니다. 즉시 조사한다는 말은 2번 발생하면 2번 다 조사해요. 1차 피해, 2차 피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종 수확 전 피해율을 산출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수확 전 피해율을 어떻게 산출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수확 전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 농가는 과실 손해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확 전에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얘는 뭘 한다고요? 과실 손해조사 피해율을 과실 손해조사 대상이 돼요. 이유는 이때 완벽하게 조사를 안 해요. 피해가 100% 피해 입은 것만 조사를 하고 부분 피해 입은 거는 이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확기 때 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주품종 수확기 때 가서 무슨 조사를 한다고요? 과실 손해조사 피해율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확 전 피해율이 있을 때 이 과실 손해조사 피해율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 수확 전 피해율을 산출을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확 전 피해율을 산출을 하는 방법. 수확 전 피해율을 산출을 할 때는 얘는 감귤이지만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고 가입 면적,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이때 표본주 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최소 3주 이상 선정을 해요.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면 통상 4주, 6주, 8주 이렇게 나와요. 5천 미만, 5천에서 만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4주, 6주, 8주 하는데 줄일 수는 있으나 수확 전 피해에서는 표본주를 최소 몇 주? 표본주 3주 이상. 과실 손해조사 피해율은 표본주를 2주 이상.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도 2주 이상.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 표본주 3주 이상을 선정을 해서 무슨 조사를 하느냐니까 그 표본주 3주에 달려있는 과실들을
달려있는 상태로 수확을 못해요. 수확 전이니까. 이때 따면은 누구 거? 계약자 부담이기 때문에. 딸 수 없지요. 따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조사가 힘들지요. 그래서 100% 피해 과실. 몇 퍼센트? 10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하고 정상 과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 그럼 이때 100% 피해 과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 하니까 첫째, 말 그대로 100% 착과 피해 입은 거. 착과 피해 입은 거. 100% 착과 피해 입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 낙과된 과실. 거의 낙과가 없지만 그래도 낙과된 게 있다면 수확 전임으로 상품이 될 수 없지요. 100%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과실은 어떤 걸 정상과실로 하느냐니까 여기 보면 100% 착과 피해 입었죠. 그럼 반대로 50% 80% 피해 입은 거는 부분 착과 피해 과실. 부분적인 착과 피해 과실. 그러니까 뭐 30% 피해 입었다, 50% 피해 입었다, 80% 피해 입었다 이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조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착과된 걸로 보고 즉 정상으로 보고 언제 가서 주품종 수확기 때 가서 이때 가서 조사를 해요. 뭐와 비슷해요? 적과전 종합위험의 우박과 똑같은 개념이지. 적과전에 우박이 발생하면 종합위험일 때는 착과된 걸로 보죠. 언제 가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 최초 수확품종 수확기 직전에 피해 구성률을 산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해서 부분 착과 피해 과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입되는 게 얘는 보상하는 재해잖아요.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게 낙과된 거.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낙과된 거. 생리적 낙과. 생리적 낙과. 생리적 낙과는 지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세 조절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병충해 입은 거. 병충해 입은 과실. 자, 이런 과실들은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미보상 과실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본다? 정상으로 본다. 대입이 되죠? 100% 착과 피해 입은 거 반대. 부분 착과 피해 입은 거.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거 반대.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낙과된 거. 대표적인 게 뭐다? 생리적 낙과. 또는 병충해 입은 거. 얘가 보상하는 거라면 얘는 보상하지 않는 거. 미보상인 거예요. 미보상 과실은 전부 다 뭐로 본다? 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표본주 세 주에서 100% 피해 과실과 정상 과실을 구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무슨 조사를 하냐니까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해요. 미보상 비율. 그래서 이 수확전 피해율을 산출을 할 때는 그 산출식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피해율이니까 비율이고 비율이니까 분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값에 들어가는 건 뭐다? 10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100% 피해 과실수 몇 개? 이거는 너무 FM이고 요렇게 나온다고. 100% 착과 피해 입은 거 몇 개? 그 다음에 부분 착과 피해 입은 거 몇 개? 보상하는 재해로 떨어진 과실 몇 개? 병충해 과실 몇 개?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이외 생리적 낙과 과실 몇 개? 주면은 이 100% 피해 과실 여기를 가지고 와서 분자값에 넣어야 돼요. 그럼 분모에는 당연히 기준이 돼야 되니까 전체 값이 와야 되겠죠. 전체 값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더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가 전체 표본주에 달려있는 전체 과실수. 표본주 전체가 표본주 세 주에 달려있는 전체 과실수. 그 다음 미보상 조사했지요. 그러니까 이 피해율에서 1 마이너스 뭐 한다?
미보상 비율. 1미예요. 1미. 자, 그러면 이게 1차 사고예요. 단독 사고. 그럼 이 사고 이후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또 피해율을 구하겠죠. 자, 그러면 요 표본줄을 그대로 써요. 처음에 조사했던 표본줄을 그대로 본다고. 왜? 땄어요? 안 땄어요? 안 땄거든. 얘를 표본줄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피해율을 구할 때는 지금 이전에 우리 조사된 거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이전 100% 피해 과실수 플러스 금차 100% 피해 과실수. 전체 값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이 값을 그대로 썼으니까. 역시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 이때의 미보상 비율은 금차의 미보상 비율일까요? 맥스 값을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에 조사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최종 수학전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까지 시험에는 나오기가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사고를 여러 번 내야 되니까. 나온다고 하면 수학 개시 전에는 사고가 한 번 있을 거고 수학전 피해율이 나오면 골 때려지는 부분이 몇 개 나오기 때문에 수학전 피해율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 나오려고 하면 이제 지금 그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 일단은 이렇게 수학전 피해율을 구해요. 그죠? 자, 그러면 수학전 피해율은 이렇게 구하고요. 수학전 피해가 있는 농지는 반드시 뭐예요? 주품종 수확기 때 가서 뭐 한다? 과실손해 피해율 조사를 하겠죠. 그럼 이 과실손해 피해율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과실손해 피해율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자, 과실손해 피해율은 이거 역시 얘는 표본줄을 3주 이상이 아니고 표본줄을 몇 주 이상? 2주 이상. 2주 이상의 표본지에서 표본주별로 주지별 주가지 결과 모지가 되겠죠. 주지별 주지 결과지가 되겠죠. 요거는 주가지를 뜻하는 거고 요거는 버금가지 어뜸가지 버금가지 결과모지 결과지 주가지 부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주지별 주지에서 몇 개? 1개에서 3개를 선택을 해요. 가지를. 1개에서 몇 개? 3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주지별 주지 1개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뭐를 조사를 하느냐니까 정상과실 그 다음에 등급 내 과실 그 다음에 등급 외 과실로 구분을 해요. 정상과실, 등급 내 과실, 등급 외 과실로 구분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번에도 지난 시험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등급 내이고 어떤 게 등급 외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급 내와 등급 외는 그 감귤의 횡경의 너비 그 너비가 49mm 미만부터 해서 71mm 이상 49mm 미만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지요? 작아도 너무 작아. 너무 작은 거. 71mm 이상이면 이건 큰 거지요? 너무 커. 너무 크면 싱겁잖아. 우리 감귤 다 드셔보셨죠? 좀 크면 싱거워. 맛이 없어.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특별 그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해요. 어떤 거는 우리 그 풋귤이라는 거 있죠. 약용으로 많이 써요. 이 청귤하고 풋귤은 틀립니다. 풋귤이라고 했는데 그 귤 껍데기가 초록색인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극조생종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주로 이게
뭐 청으로 담아 드시거나 술에 넣어 드시는 게 많이 푸는데 얘는 이거를 수확하는 시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수확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만큼 제주도에서는 이 감귤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크기도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작아서 못 먹거나 너무 커서 싱거워서 못 먹는 것들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49mm 미만이니까 49mm 이상부터 몇 미리? 70mm 이하까지를 뭐로 본다고요? 등급 내로 봐요. 또 등급 내는 뭐 스몰, 미디움, 라지가 또 구분을 여러 개로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등급 내와 등급 외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그럼 정상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감소에서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피해 구성률을 산출을 할 때는 그 피해 인정 계수를 정상 50, 80, 100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이때의 정상은 뭐로 했어요?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가 경미한 과실을 정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감귤에서는 그 이 정상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무피해 과실, 즉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하면 그 피해가 아주 작다는 거죠. 그 작은 피해를 이 감귤이 이렇게 있으면 감귤입니다. 감귤이 있으면 이 감귤을 싸고 있는 겉껍질 이거를 과실의 피부다라고 해서 과피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과피. 이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 이내 피해를 입은 거를 우리는 뭐로 본다? 정상.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가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몇 퍼센트 이내? 10% 이내인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정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더라? 200 표를 자, 우리 교재 283페이지를 보면서 체크만 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피해 과실 또는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이 몇 퍼센트 이내? 10% 이내. 그 다음에 등급 내 크기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등급 내 크기를 50%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얘는 30%부터 해요. 30%, 50%, 80%, 100%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30부터 80까지는 이 과피가 있고 이 과피를 벗겨내면 나오는 그 열매가 있죠. 이 열매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과육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과육. 이 과육의 피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100% 피해예요. 과육의 피해가 있으면 얘는 몇 퍼센트 피해다? 100%. 그러면 30, 50, 80은 과육의 피해는 있다 없다? 크기가 이제 크기만으로 기준을 올렸을 때 등급 내 과실이면서 과육의 피해가 없어야 돼요. 30, 50, 80은. 그럼 무슨 피해가 있어야 되냐니까 과피해만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정상이 10%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는 당연히 30% 미만입니다. 과피 표면 면적이 몇 퍼센트 미만? 30% 미만. 그럼 얘는 10%부터 해서 10% 이상 30% 미만. 이해됐죠? 50%는 당연히 몇 프로 미만이겠어요? 50% 미만이에요. 그럼 얘는 30%부터 해서 50% 미만. 그 다음 80%는 얘는 당연히 80% 미만이겠죠? 몇 퍼센트부터? 50% 이상 80% 미만. 그 다음에 100%는 과피 기준으로 보면 80% 미만이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예요? 이제 80% 이상이 되겠죠. 80% 이상. 그리고 또는 5할입니다.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이 80% 이상 또는 이고가 아니에요. 80% 이상 또는 과육의 피해가 있는 거. 어떤 피해? 부패나
물음 등의 현상이 있는 것을 과육의 피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30% 피해 과실 몇 개 이렇게 주면 땡큐지. 그렇게 안 준다고. 과육의 피해가 없고 등급 외 크기면서 과육의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이 30% 미만인 과실. 그러면 피해 인정 개수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30%, 0.3이라는 뜻이에요. 0.3. 요렇게 출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외 크기. 등급 외 크기는 이 등급 외 피해 과실수에다가 몇 %를 인정을 한다? 50%를 인정을 해요. 몇 %만? 50%. 그러면 이제 등급 외 피해 과실수는 등급 외 피해 과실수가 100개가 나왔다. 그럼 몇 개만 인정을 한다고? 50개를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등급 외 피해 과실수를 어떻게 산출을 할 거냐? 등급 외 피해 과실수는 정상이 없죠. 이 구분 자체가 정상, 등급 내, 등급 외예요. 그럼 이 등급 외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놈은 정상하고 똑같아. 피해가 아예 없어요. 무피해 과실.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이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등급 외. 크기가 등급 외이면 무조건 기본 몇 프로? 30%예요. 얘는 무피해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50%하고 80% 같은 경우에는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이 10% 이상.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이 얼마라고요? 10% 이상.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50% 같은 경우에는 얘는 71mm 이상. 현재 지금 미만, 70mm로 돼 있죠? 그죠? 71mm로 고쳐야 돼요. 수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80%짜리는 49mm 미만. 그래서 그 교재를 잠깐 살펴보면 50%에 비해 보면은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 이상 피해가 있으며 며니까 and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네요. 10% 이상 and 그 다음에 크기가 71mm 이상이면 몇 % 피해로 본다? 50%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숫자가 여러분들 막 헷갈리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71mm하고 49mm하고 어느 게 커요? 71mm가 크는데 피해 인정 개수는 50% 80%에서 80%가 크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50% 피해가 지름이 큰 거. 80% 피해가 지름이 작은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 피해면 당연히 무슨 피해 있어야 돼요? 과육의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등급 외 크기이면서 과육의 부패 및 물음 등의 피해가 있어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을 몇 % 피해로 본다? 100% 피해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출되어진 것을 피해 구성률을 산출을 할 때는 분자값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등급 내 피해 과실수 플러스 등급 외 피해 과실수에다가 몇 %? 50%. 얘를 기준 과실수로 나누어요. 여기서 기준 과실수라는 말은 전체라는 뜻이죠. 전체라는 말은 이 표본주 2주 이상에서 수확을 해서 정상인 거, 그 다음에 등급 내 피해 과실인 거, 등급 외 피해 과실을 전부 다 더한 것이 전체잖아요. 여기에다가 역시 1-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더라.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과실 손해 피해율이라고 불러요. 과실 손해 피해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얘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봤죠? 별개의 사항으로 봤잖아요. 이때의 피해와 이때의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합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 전에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수확 전 피해가 있는 경우에 과실손해 피해율은 수확 전 피해율을 더해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더해준다. 더해주는데 어떻게 더해주냐니까 수학 전 피해가 있는 경우의 과실 손해 피해율은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수학 전 피해율을 줄여서 제가 수전 P라고 부를게요. 수전 P. 수학 전 피해율. 요거 플러스. 그죠? 이제 과실손해 피해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뒤에 거를 더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걸 더해야 되니까,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이 값이 빠진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이게 100% 피해라고 봅시다. 100%. 그러면 수학 전에 피해가 이만큼 입었어요. 30%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수학기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몇 프로, 최대 몇 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70% 받겠죠? 그죠? 얘를 빼고 이만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100%에서 얘를 뺀 만큼 피해율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수학전 피해율 플러스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 이걸 산출하는 이유가 얘를 더해 줄 거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율에서 뭐를 발생하는 거예요? 과실 손해 피해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돼. 이거 뭐 더 이상 자, 얘하고 얘를 더할 거니까 얘 값이 들어와 있으면 얘는 빼고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과실손해가 100%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과수원 전체의 피해율이 100%가 넘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피해율의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에 뭐를 적용을 하느냐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 줍니다. 그럼 얘를 곱할 때는 지금 보니까 여기 맥스 값 들어갔잖아요. 맥스라고 한다면 수학점 피해율에서 조사된 미보상 비율과 과실손해 조사 시 발생된 미보상 비율 중 어떤 값으로? 큰 값으로 적용을 해요.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EI에도 적용을 하고 EI에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뒤에 조사된 것만 적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러면 23년도 현재 이론서 기준만을 볼 때는 이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근데 22년도 기준에는 괄호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22년도, 요게 23년도. 기준이, 이론서 기준이. 그러면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맥스 미보상 비율을 뒤에 것만 적용을 했죠. 앞에 거는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22년도에는 전체에 맥스를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22년도가 맞느냐, 23년도가 맞느냐, 23년도 시험 칠 당시에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4년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예정사항입니다. 예정사항.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추정컨대 다시 22년도로 회귀될 것 같아요. 뭘 보고 그 근거가 있느냐니까 지난 5월 30일자로 손해평가사용,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손해평가사가 보는 업무방법서가 있어요. 그 업무방법서에서는 5월 30일자로 이해로 다시 환원되었다고. 이거는 추정사항이고 24년도 3월 달에 농구모에서 발표하는 이론서에 요리로 되어 있는지 회귀되었는지 그대로 되었는지는 확인을 하고 적용할 것.
어느 것이 맞느냐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박사 학위를 딸 때 적용을 하시고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적용된 거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할 때 절대로 수학점 피해율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 나오면 골 때리지게 된다. 결국은 수학점 비율을 빼고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 올해 3월 말에 논금을 해서 새로 발표가 되면 이 괄호가 중간에 가는지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지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점 피해가 있는 경우 과실손해피해율은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여기에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됐죠. 그러면 과실손해피해율을 산출을 할 때 미보상 비율 적용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학점 피해율을 산출할 때도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지금 수전피는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 수전피죠. 여기도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 수전피죠. 얘도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 과실손해피해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복 적용이 되는 거잖아. 두 번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수학점 피해율이 있는 1- 미보상을 날려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려면 약분하면 되죠. 약분하려면 똑같은 값으로 나누어주면 돼. 그럼 여기 수학점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을 1- 미보상 비율로 나누면 약분돼서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값만 남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미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미보상 비율, 이때의 미보상 비율은 수학점 피해율에 적용된 미보상 비율. 그래, 같은 값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점 피해율에 적용된 미보상 비율. 이때는 과실손해피해율에 적용된 미보상 비율. 예를 들어서 수학점 피해율이 적용된 미보상 비율이 10%, 과실손해피해율이 적용된 미보상 비율이 20%였다면 이때는 나누기를 할 때 1-0.1, 이때도 1-0.1, 이때는 1-0.2, 이때는 맥스 미보상 비율이니까 1- 큰값 0.2가 들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정리되세요? 되세요? 그래서 얘를 이제 수식으로 바꾸면 A는 미보상 비율이 미적용된 수학 전 피해율 A는, B는 미보상 비율이 미적용된 과실 손해 피해율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식을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느냐니까 A 플러스 1- A 곱하기 B. 23년도 기준으로는 중괄호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23년도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죠? 이 값에다가 1- 맥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지금 A는 미보상 비율 적용되지 않은 거, B도 미보상 비율 적용되지 않은 거 이해됩니까? 이제 요것만 중괄호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만 나중에 판단. 됐죠? 이게 이제 수학전에 피해율이 있는 경우에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과실손해 추가 보험금, 과실손해 추가 보험금 이때 이 피해율이 무슨 피해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계약 피해율이라면 수학전에 피해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수학전에 피해율이 없다라고 했다면 이 값이에요. 이 값을 그대로 갖고 가면 돼. 근데 수학전 피해율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논란이 있었다고. 왜 그러냐니까 22년도에는 이 값으로 했어요. 주계약 피해율을. 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이게 묘하게 바뀌면서
묘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주계약 피해율 가로 열고 보통 약관에서 산출된 피해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계약 피해율을.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98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자, 98페이지 보면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산정해가지고 보상하는 제로 손해액이 자기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주계약 피해율이 10%이고 주계약 피해율은 과실손해보장 괄호 열고 보통 약관에서 산출한 피해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확 전에 피해가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수확 전에 피해율이 있느냐 수확 전에 피해율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약관을 살펴보면 수확 전 피해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뭐만 나와 있느냐니까 얘만 나와 있어요. 얘만. 그래서 얘가 답이냐 아니면 수확 전 피해율을 적용한 얘로 해야 될 거냐 두 가지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논란 때문에 뭐로 했다? 수확 전 피해율을 빼고 시험에 낸 거예요. 두 가지 논란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 역시 예로 갑니다. 예정상. 그러니까 수확 전 피해율이 있건 없건 간에 주계약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을 말합니다. 뭐를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역시 손해평가사용 업무방법서 5월 30일자로 보면 예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22년도에 돼 있던 것대로 다시 회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뀔지 안 바뀔지는 농구문 이론서가 발표가 되어야만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론서가 나오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추정컨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손.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수확기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논란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3월 달에 이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고 다르게 나와서 그게 답이에요. 저는 이 근거를 손해평가사용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실무하고 이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끝.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 피해율로 뭐를 산출을 하는 거예요? 손해,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을 하게 되면 수확 전에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 이때의 피해율은 얘가 되겠죠. 수확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피해율은 얘가 되겠죠. 손해액을 구할 때의 피해율은 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구할 때의 피해율은 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과실손해 추가보험금의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로 한정을 하고 이때의 주계약 피해율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얘가 될 거로 보여진다는 거. 그러면 논란인 거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 본가입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부담금액을 구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동상의 과실손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얘와 얘를 떨어뜨려서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연장된 겁니다.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연장된 게 뭐다?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그럼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도 보험금은 손자지요, 손자. 뭐에서 뭐를 뺀다고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 연장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부담금액 보면 알 수 있죠. 이 자기부담금액이 뭐다? 자녀 자기부담금액이에요. 자녀 자기부담금액.
저기서 보험금 받으면 얘는 계산 하나만 하나 얼마가 된다고? 0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구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죠? 연장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험금을 주고 남은 금액만큼을 주겠죠. 그죠? 얘가 자녀 자기 부담 금액이었다면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을 하는 게 손해액인데 이때 이 가입금액도 자녀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 두 개를 연장선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출을 할 거냐 해서 봤더니 이 손해액은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라는 관점을 봅니다. 원래는 가입 금액 곱하기 뭐예요? 피해율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가입 금액이 온전한 가입 금액이 아니고 남아있는 가입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남아있는 가입 금액이 되려면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뺀 만큼의 가입 금액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해야 되는데 얘 이름이 뭐로 되느냐 하니까 기사고 피해율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고 피해율. 아니 그냥 피해율 하면 안 되냐? 왜 기사고 피해율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연장선의 개념으로 봐라. 가입금액이 앞에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온전하게 있을 수 없겠지요. 만약 보험금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하게 가입금액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입금액을 개념상으로 보면 잔존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잔존.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뭐가 된다? 보험가입금액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다면 이때의 기사고 피해율은 어떤 피해율이 돼요? 주계약 피해율이겠죠? 주계약 피해율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주계약 피해율 하면 되지. 왜 기사고라고 했느냐니까 동상의 보험기간 12월 21일부터 2월 말 사이에 사고가 여러 번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시점이 2차 사고라고 발생했다. 2차. 앞에 1차 때 동상의 피해 입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 피해율도 빼고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고 피해율의 개념은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뭐라고요? 주계약 피해율. 플러스 이번 거 말고 이전에 피해 입은 동상의 피해율이 있다면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미 기자죠. 이 앞에 발생한 피해율이니까 얘도 이미 앞에 있었던 거고 얘도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2차 동상의 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로 본다고요? 기사고 피해율입니다. 이때 이 주계약 피해율도 미보상 비율이 미적용된 주계약 비율이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미보상 비율이 곱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감귤은 수확량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수확기가 되면 조생종 조금 따서 팔고 중생종 조금 따서 팔고 이렇게 계속 팔고 나갈 거 아니에요. 수확량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그 수확량 조사를 누가 해놨냐니까 평가사가 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해놨어. 그걸 뭐라 부르냐니까 수확기 잔존 비율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수확기 잔존 비율. 이 피해율은 수확기 잔존 비율. 자, 수확기 때 남아있는 비율. 이 수확기 잔존 비율의 기준 일자별로 있어요. 기준 일자별 수확기 잔존 비율이고, 이때 이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 시험에 사고 일자냐, 사고 발생 일자냐, 어떤 게 답이에요? 하도 말이 많아서 사고 발생 일자. 그 사고 발생 일자별로 이 과수원에는
수확할 수 있는 거, 남아있는 게 이 정도 있어요 라고 평가사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NH 농협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확기 잔존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험가입금에 이만큼 남아있죠. 이만큼 남아있는 거에다가 이 과수원에 따고 남은 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느냐니까 동상의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뭐를 곱해준다고요? 동상의 피해율. 그리고 그때 조사된 미보상 비율이 있다면 1미를 곱해준. 이게 피해율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 수확기 잔존 비율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사고 발생일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기간이 12월 21일부터 1월, 2월에서 2월 말까지잖아요. 예전에는 얘가 11월 말까지 해서 12월이 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날짜가 변경이 되니까 날짜별로 잔존 비율은 달라지잖아. 예전에 이제 12월 달에는 100 마이너스, 이 수확기 잔존 비율이 100 마이너스 1.5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를 빼서 12월 달 걸 산출을 했었어요. 수확기 잔존 비율.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97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그게 12월 달에 100 마이너스 1.5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가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수확기 잔존 비율이 12월 21일인데 그냥 12월로만 표기가 돼요. 12월은 21일부터 말일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그 다음에 2월 이렇게 되는데 변경 예정인데 약관에 바뀌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바뀔 거예요. 얘는 100 마이너스 38. 그럼 이게 아마 1일부터 해서 20일까지 수확치가 되겠죠. 1일부터 20일까지 수확치가 38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뺍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거겠죠? 여기에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면 이만큼 남아있어야 돼. 100에서 38을 뺐으니까 62가 남아있어요. 62%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이제 1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하루당 1이에요. 하루당 1.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1일이 되면은, 얘에서 이제 100에서 38을 했으니까 68을 빼요. 68. 실제로 이 계산하면 68이 조금 넘을 거예요. 버림해서 68. 마이너스. 얘는 하루당 0.8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사고 발생 일자. 그 다음에 2월달이 되면 100 마이너스 93이 될 거예요. 93. 7 남네요. 7% 남네요. 마이너스 하루당 0.3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0.3 곱하기 2월달이면 28일이네요. 0.3 곱하기 28. 8.4 나오네. 8.4. 8.4. 7이 조금 넘네. 그래서 이 표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수업하기 위해서 저는 외웠지만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조건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요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바뀔 거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날짜에는 이 과수원에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 실제로 그게 남아 있든 남아 있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험에 나온 게 제가 작년에 예를 들 때 20일로 항상 예를 들었거든요. 수업 들은 분 알아요. 항상 20일로 23년도 강의 보면 딱 20일 시험에 나왔어요. 왜? 계산하기 좋거든. 20일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20일 하면 30%죠. 100 마이너스 30 빼면 얼마예요? 70%.
이 과수원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몇 프로 남아있다고? 70%가 수확할 수 있다고요. 그 남은 거에 무슨 피해를 입는다고? 동상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건으로 줍니다. 조건으로 주면 사고가 발생한 달 12월에 발생했느냐, 1월에 발생했느냐, 2월에 발생했느냐. 해당 일자가 사고 발생 일자가 되겠죠. 곱해서 얘를 산출하는 거예요. 수확기 잔존비. 그럼 이 남아있는 거에서 이제 동상의 피해를 했는데, 이 동상의 피해는 표본주 몇 주? 2주 이상에서, 표본주 2주 이상에서 동서남북 4가지를 조사합니다. 표본주 2주 이상에서 동서남북 4가지를 조사해요. 그 4가지에서 먼저 뭐부터 조사를 하냐니까, 귤을 따면은 딴 자리가 있어요. 기수확한 과실을 먼저 조사합니다. 기수확한 과실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지 않고 남아있는 착과된 과실들을 다시 수확을 해요. 그 수확을 해서 정상, 그 다음에 80%, 100%로 구분을 해요. 80%, 100%로. 그래서 이 동상의 피해율은 피해 구성률이 분자값에 들어가는 게 80% 피해 과실수, 100% 피해 과실수, 분모에는 기준 과실수니까 정상 80, 100. 이 뒤에 미보상 비율이 안 들어가요. 따로 여기 있으니까. 따로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수확 전 피해율에는 표본주 몇 주 이상? 최소 3주 이상.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뭐로 구분했어요? 100% 피해 과실과 정상으로만 구분을 했고, 과실손해 피해를 조사할 때는 표본주 2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주지별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선정을 해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정상, 등급 내, 등급 외로 구분을 했고, 동상의 피해율 산천을 할 때는 표본주 2주 이상에서 동서남북 4곳에 조사를 해서 임의 과실을 조사를 해서 기수확한 과실이 몇 개이고 현재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인지를 조사하고, 달려있는 과실 중에서 정상 80, 100%로 구분하고, 조사 방법 3가지 정리되겠죠? 3주, 2주, 2주. 3주, 2주, 2주. 첫 번째는 100%와 정상, 두 번째는 정상, 등급 내, 등급에, 세 번째는 동서남북 4가지에서 기수학 과실수와 정상 과실에서는 80%와 100%를 조사를. 그러니까 각각의 피해율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 방법 3가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산출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쉬면은 안 되니까 잠깐만요. 이 동상의 피해율을 산출을 할 때 뭐가 또 하나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수학 비율이 수학기의 경과 비율보다 크면 이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차이 값을 정상과실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동상의 피해 과실 조사하는 거 94페이지를 봅니다. 94페이지. 자, 94페이지에 보면 다 항목에 위의 나항에서 동그라미 3. 동그라미 3이 뭐냐니까 위에 수확한 과실을 정상 과실, 8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하여 동상의 피해 과실 수를 산정한다. 이게 동그라미 3이에요. 여기에서 선정된 과실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 과실로 구분을 하고, 또한 사고 당시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수확기의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확한 비율이 수확기의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확한 과실 비율과 수확기의 경과 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뭐로 한다? 정상 과실로 한다. 그럼 현저한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럼 현저한 차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개념이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아주 적지만 계속 물어봐요.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데 끝날 때까지 물어봅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기수학 비율이 뭐냐 하니까 이미 수학한 비율이에요. 이미 수학한 비율. 아까 이해 조사할 때 기수학한 과실수 조사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수학하고 나서 남아있는 과실을 수학한다. 수학하지 않은 과실을 조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수학 비율은 예를 들어서 기수학한 과실수가 200개. 그 다음에 수학하지 않은 착과된 과실이 200개. 이 200개는 정상 80%, 100%가 있을 거예요. 미보상인 것도 정상으로 가고. 그죠? 총 몇 개? 총 400개예요. 400개 중에 이미 수학한 거는 몇 개? 그럼 몇 프로예요? 기수학 비율이 50%예요. 전체 과실수를 기수학 과실수를 전체 과실수로 나눈 거 얘를 뭐라 부른다고? 기수학 과실수. 그럼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한 비율이에요. 여기 있는 수학기 잔존 비율은 수학하고 남아있는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일자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학기 잔존 비율은 아까 몇 프로 나왔어요? 70%가 남아있어야 돼요. 70%. 몇 프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70%. 그러면 70%가 남아있다는 말은 거꾸로 수학한 거는 몇 프로예요? 30%. 그게 경과 비율이에요. 그럼 얘는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수학기 잔존 비율을 빼주면 얘를 산출할 수 있어요. 수학기 잔존 비율의 반대가 뭐라고요? 반대가 뭐라고? 경과 비율이에요. 경과 비율이 12월 20자가 되면 30%. 기수학 비율은 몇 프로? 50%. 그럼 20% 차이가 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5%, 10%가 현저한 차이로 봐요. 근데 20%라고 하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차이값이 이 20%에 해당되는 거를 정상과실로 하는데, 그러면 얘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 얘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 이 기준을 뭐로 추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수학기 잔존 비율이에요. 수학기 잔존 비율. 수학기 잔존 비율이라면 지금 현재 몇 개 남아 있어야 돼? 70% 남아 있어야 되죠? 조사해 보니까 400개가 있었어요. 400개의 70%라고 했다면 472, 28, 280개가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몇 개 남아 있어요? 200개 남아 있죠? 그래서 80개를, 차이값 80개를 여기다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커지게 되죠? 200개일 때보다 280개가 되니까 분모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비율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분모가 커지면 위에 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분모가 커지면 PL은 낮아요. 그게 보험회사가 노리는 수입니다. 그게 얕은 수가 아니고 논리적인 거예요. 왜? 무조건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이분이 아들내미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딸내미가 85인치 TV를 사야 된대. 85인치. 귤농장에 가서 아직 딸 때도 안 됐는데 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해서 일찍 따버린 거예요. 땄다는 말은 피 입은 걸 땄겠어요? 정상인 걸 땄겠어요? 정상인 걸 딴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정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전체 과실수에 곱해버리면 실제로 현재 과수원에 남아있어야 될 과실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0개가 돼서 원래 200개에다가 80개를 더해서 280개가 분모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기수학이 200개, 이게 이제 수학한 과실이 200개라고 했을 때 정상이 50개, 80%가 50개, 100% 피해가 100개라고 했다면 정상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0개에다가 몇 개를 더해서 80개를 더해서 130개가 되는 거지. 기준값은 130하고 지금 요거 다 더하면 총 280개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끝날 때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이제 궁금한 거는 해결이 됐지요. 이게 시험 문제 뭐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지를 여러 개 풀다 보면 이걸 문제화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고 와서 물어봐. 교수님, 이게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1일 2교시 한 56분 정도의 강의를 보시면 그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될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